돌아왔습니다. 제가 돌아왔습니다, 여러분. 드디어 진짜 오랜만에 영상을 찍어요. 제가 5월 말에도 리브가 있어서 한국에 갔다 왔고, 그리고 6월에 5일 데이오프를 줘가지고 또 빨리 한국에 다녀오느라고 정신이 하나도 없었어요. 일단 드디어 제가 입사 1주년이 되었습니다. 진짜 시간이 너무 빠르지 않나요? 벌써 1년이 지났다니 믿을 수가 없어요. 제가 오늘은 어떤 영상을 찍으려고 하냐면요, 이 귀여운 토끼와 쿼카 친구를 데리고 에미레이트 입사 1년차가 생각하는 에미레이트 항공의 장점에 대해서 찍어보려고 합니다. 진짜 시간이 참 빨라요. 이 친구 자랑 좀 하자면, 이 토끼 친구는 제가 파리에 갔을 때 네이버에서 사온 진짜 귀여운, 여기 자수까지 박아줬어요. 아무튼 이 귀여운 친구를 데리고 왔고요. 지금 제가 진짜 인형이 많은데 최애 중에 하나가 이 토끼 친구고, 이 쿼카는 최근에 제 최애에 등극한 쿼카 친구예요. 얘는 호주에서 데려왔고요. 호주 퍼스에 갔는데 진짜 귀여운 쿼카가 있는 거예요. 얘를 사왔는데 너무 잘한 것 같아요. 진짜 귀엽잖아요. 얘 얼굴 볼 때마다 그냥 너무 귀여워가지고 웃음밖에 안 나는 그런, 저에게 행복을 주는 쿼카입니다. 이렇게 두고 찍어볼게요. 저 혼자 찍기는 민망하니까. 아무튼 이렇게 제가 지금 생각나는 대로 조금 적어봤어요. 제가 생각하는 장점에 대해서 이야기를 한번 해볼게요. 시작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노동. 얘 진짜 귀엽잖아요. 흐물거리는데 진짜 귀여워요. 쿼카는 진짜 살아있는 것 같아. 디테일 봐요. 진짜 치명적인 디테일 어떡할 거야 이거. 미쳐버려. 진짜 귀여워 죽겠네 진짜. 귀여워. 요거 또 제가 버스에 가면, 버스 비행을 받게 되면은 얘 친구를 한 마리 더 입양해오고 싶어요. 진짜 너무 귀여워. 짜증나. 너무 귀여워. 아무튼 시작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잡담은 끝. 자, 제가 생각하는 에미레이트 장점. 자, 일단 첫 번째, 시니어리티가 없습니다. 어떤 면에선 시니어리티가 있다고 생각할 수도 있긴 한데 분위기는 자유롭습니다. 제가 생각했을 때 시니어리티가 있다고 생각하는 부분은,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비행이 있어요. 그러면 6명의 승무원이 탔다고 생각을 했을 때 4번대로 이렇게 뜨거든요, 승무원 리스트가. 근데 그 6명 중에서 만약에 뭐 내가 첫 번째야 그러면 레스트, 비행기 안에서 쉬는 시간을 정하거나, 아니면은 뭐 퍼서가 정해주지 않았을 때 뭐 일할 포지션을 정하거나 할 때 그 위에서부터 이렇게 정하는 경우가 대부분이고, 체크인도 그래도 시니어리티대로 이제 체크인을 하는 편이에요. 뭐 그런 거 빼고는 크게 뭐 시니어리티를 누가 부린다 이런 거는 많이 못 느꼈던 것 같아요. 그런 거는 없어요. 그래서 비교적으로 일하기 자유로운 분위기의 회사에서 일한다는 거, 그게 장점인 것 같습니다. 이 회사의 장점, 자유로운 분위기가 장점인 것 같아요. 제가 생각하는 또 두 번째 장점, 일하는 날이랑 시간 대비 월급이 높은 편이에요. 일하는 날보다 쉬는 날이 더 많다고 저는 느끼거든요. 그래서 일하는 시간과 일수 대비 뭐 급여가 높은 편이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내 시간이 많다라는 게 가장 큰 장점인 것 같아요. 두바이에서 있는 시간도 많고, 내가 이제 쓰려면 시간을 정말 잘 활용할 수 있는 그런 회사인 것 같습니다. 급여는 그 홈페이지에도 나와 있기는 하거든요. 그거 그대로 이야기를 해볼게요. 일단은 이코노미 승무원 기준입니다. 이코노미 승무원 기준으로 한 달 기본급, 비행 아예 안 했을 때도 기본으로 받을 수 있는 금액이 4,835 디람이에요. 지금 환율로 계산을 해봤을 때 어느 정도 되냐면, 지금 환율이 372.74원이거든요. 아무튼 간에 그래서 한 180만 원 정도가 됩니다. 이제 한 시간당, 저희가 시간당 이제 페이를 받아요. 그 비행수당을 받을 때. 그래서 한 시간에 66.3 디람입니다. 그러면 1시간 저희가 비행을 했을 때 받는 비행수당이 24,000원 정도? 24,700원 정도가 됩니다.
보통 80시간에서 100시간 정도 비행을 하거든요. 근데 저는 100시간을 해본 적은 한 번도 없고요. 제가 8월부터 비행을 시작했는데 8월부터 쭉 보자면 8월에는 88시간 비행을 했습니다. 그리고 9월에는 80시간 비행을 했고 10월에는 49시간. 이때는 제가 리브를 좀 길게 갔다 왔어가지고 비행을 많이 못했어요. 그래서 49시간 비행을 했었고 11월에는 77시간, 12월에도 리브 갔다 오느라고 64시간, 그리고 1월 달에는 83시간, 2월 달에는 또 52시간, 이렇게 적겠죠. 아무튼 52시간, 그리고 3월 달에는 86시간, 4월 달에는 84시간, 5월 달에는 63시간 이렇게 비행을 했습니다. 그리고 6월 달인 지금은 예정된 비행 시간은 86시간 정도로 뜹니다. 그래서 보통 한 80시간대를 대부분 많이 받는 것 같고 좀 비행을 많이 했다 싶으면 90시간 초반대 정도인 것 같아요. 그래서 그렇게 했을 때 급여를 기본급, 비행수당, 그리고 레이오버 수당 이렇게 받는데 많이 받았을 때는 12,000디람에서 13,000디람 가까이 받았고 적게 받았을 때는 뭐 9,000디람에서 10,000디람 사이를 받았던 것 같아요. 그렇게 되면은 얼마 정도 됐냐면 진짜 많이 받았을 때가 한 480만 원? 진짜 적게 받았을 때가 330만 원? 이렇게 받았던 것 같습니다. 급여에 대해서는 이렇게 이야기를 해봤습니다. 제가 생각했을 때 한 달에 뭐 80시간, 90시간 일하는데 그래도 400만 원대를 평균적으로 받는다는 게 뭐 좋은 것 같아요. 이 직업이 몸에 되게 무리가 많이 가는 직업인 거 확실합니다. 제가 이제 미국 비행을 시작하면서 그걸 훨씬 많이 느꼈어요. 진짜 몸이 힘들고 몸이 축나는 직업이 맞아요. 진짜 체력적으로 너무 힘들어요. 미국 비행 한번 갔다 오고 나서 제가 진짜 거의 며칠을 죽어 있었거든요. 너무 힘들고 잠도 제대로 못 자고 막 하루 이틀 그냥 밤새고 그렇게 지나가 버리고 아무튼 힘들어요. 정말 힘든데 그래도 일하는 시간 대비 정말 꿀 급여를 받는 것 같습니다. 근데 이게 다 내 체력값이겠죠? 세 번째 장점, 숙소와 교통편을 제공해 준다는 게 정말 큰 장점이에요. 다른 항공사들을 이렇게 봤을 때 숙소 제공을 안 해주는 항공사들이 꽤 있잖아요. 그러면 물론 이제 따로 뭐 리바웃 할 수 있는 그런 숙소비를 지원을 해주지만 그래도 정말 일이 더 많아져요. 특히 초반에는 내가 이제 막 입사해서 새로운 나라에서 이제 적응을 해야 되는데 내가 이제 뭐 부동산도 알아봐야 되고 뭐 집도 알아봐야 되고 계약도 해야 되고 이러면은 트레이닝을 하면서 그 트레이닝에만 온전히 집중할 수 있는 에너지가 분산이 돼야 되잖아요. 그래서 그게 정말 좀 힘든 것 같아요. 그래서 숙소 제공해주고 편을 제공을 해주는 게 정말 큰 장점이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특히 저 같은 경우에는 지금 본사랑 그 공항에서 정말 가까운 위치에 있는 숙소를 받았어요. 아무튼 제가 이제 받은 숙소가 되게 운이 좋게도 좋은 위치 그리고 좋은 컨디션의 숙소를 받았습니다. 그래서 이것도 참 운이 좋기는 해야 돼요. 이게 숙소를 제공해주는 게 좋긴 하지만 정말 이게 안 좋다고 느껴지는 때가 간혹가다 있었어요. 제가 이제 아는 언니들 이야기를 또 들어보면 룸메이트가 정말 안 좋은 룸메이트가 걸려가지고 몹시 고생을 한다든지 뭐 집 컨디션이 너무 낡아서 벌레가 나온다든지 또 이게 벌레가 그냥 벌레도 아니고 막 바퀴벌레는 기본이고 뭐 쥐도 나오고 아무튼 이런 컨디션의 숙소를 받는다든지 이러면은 정말 머리가 아파지는 거죠. 그래서 이것도 참 운빨이 정말 중요하지만 기본적으로 오자마자 숙소를 구해야 되고 이런 거에서의 스트레스는 좀 덜어낼 수 있다는 장점이 있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뭐 여기서 내가 아무리 에어컨을 24시간 뭐 365일 틀어놔도 내 돈 나가는 게 아니니까 좋죠. 뭐 가스비 내 돈 나가는 거 아니니까 뭐 좋습니다. 그래서 집 걱정, 집에서 나가는 그런 지출은 좀 걱정을 줄일 수 있다. 아주 큰 장점입니다. 예, 아주 큰 장점이라고 생각을 해요. 자, 그리고
네 번째 장점입니다. 네 번째 장점은 되게 많은 곳을 간다는 거예요. 휴양지가 되게 다양합니다. 한번 찾아볼게요. 찾았습니다. 150개 이상 휴양지를 가지고 있다고 합니다. 근데 이게 장점이자 단점인 게 너무 다양한 곳들을 가다 보니까 내가 가고 싶지 않은 곳도 가게 된다 라는 단점이 있습니다. 저는 이제 특히 한번 아프리카 비행을 하고 나서 아프리카 비행에 너무 데여가지고 저는 아프리카를 별로 가고 싶지가 않거든요. 그래서 다행히 저의 로스터 팀이 저를 아프리카 비행에 그렇게 많이 넣지는 않아요. 근데 아무튼 한번 이렇게 아프리카에 안 좋은 기억을 가지고 나서 가고 싶지가 않습니다. 이런 것처럼 어떤 분들은 뭐 유럽에 안 좋은 경험이 있으신 분들도 계시고 미국은 대체적으로 안 좋아하시긴 하지만 특별히 더 안 좋아하는 분들도 계시고 아무튼 이렇게 내가 가고 싶지 않은 곳도 가게 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장단점이긴 하죠. 장점이자 단점입니다. 예, 정말 장점이긴 하죠. 되게 다양한 곳들을 볼 수 있고 저는 레이오버를 다니면서 정말 좋았던 게 저희가 레이오버가 되게 짧은 편이라서 그게 되게 단점이긴 하거든요. 24시간이 대부분이고 길어야 뭐 30몇 시간, 뭐 50시간 이렇게 되는데 정말 말도 안 되게 막 14시간 비행인데 레이오버가 24시간 이런 경우가 되게 좀 있고 아무튼 24시간이 대부분인 그런 항공사이다 보니까 24시간으로 사실 여행처럼 레이오버를 즐기기는 정말 그건 불가능입니다. 정말 찍먹하고 오기 좋은 시간이긴 하거든요. 그리고 특히 레이오버를 갔는데 공항 옆에 있는 호텔이다. 그러면은 또 시내까지 나가는데도 너무 오랜 시간이 걸리고 에너지가 너무 많이 들기 때문에 뭐 피곤하면 못 나가요. 그렇게 되면 사실 찍먹도 못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래서 이게 좀 단점이긴 한데 정말 그냥 그 나라에 가서 식당에만 가도 저는 그 사람들이 막 일을 하고 있는 모습 그리고 뭐 되게 여유롭게 가족들이나 뭐 친구들이랑 식사하는 그런 모습만 봐도 그게 저한테 되게 새로운 동기부여를 주는 이렇게 행복하게 삶을 살아가는 모습을 볼 때 나까지 기분이 좋아지니까 그게 저한테는 되게 또 일을 열심히 해나갈 수 있는 또 그런 에너지를 주고 동기부여가 되더라고요. 그래서 그들의 삶을 바라보는 또 그런 재미가 쏠쏠합니다. 그래서 그런 장점이 있는 것 같아요. 되게 많은 나라의 사람들의 모습들을 볼 수 있고 삶을 볼 수 있다는 거 그게 되게 재미있는 것 같습니다. 그게 장점이고요. 5번째 장점은 스태프 티켓 쓸 수가 있다는 거. 일단은 본인은 무조건 ID90라는 티켓을 무제한으로 쓸 수가 있어요. 이게 어떤 거냐면 말은 90% 할인 티켓이긴 한데 사실 뭐 세금 붙고 하면 90%까지는 아니고 제가 봤을 때 뭐 100만 원 티켓이다 그러면 뭐 20만 원대에 갈 수 있는 그런 티켓이에요. 그걸 무제한으로 쓸 수 있다는 게 엄청난 장점이죠. 다만 요거는 끊으면 무조건 탈 수 있다 이런 티켓이 아니고 스탠바이 티켓이라서 자리가 있으면 탈 수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번에도 5일 데이오프 받아서 한국에 갔다 왔는데 그때 로드가 엄청 높았어요. 그래서 거의 만석인 비행이었단 말이죠. 그래서 정말 진짜 마지막에 티켓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그렇게 약간 심장을 졸이며 진짜 달달달 떨면서 뭐 나오겠지 티켓 나오겠지 이러면서 받아야 되는 단점이 있지만 아무튼 그렇게 저렴하게 티켓을 구매할 수 있다는 게 엄청난 큰 장점이고요. 그리고 친구 티켓, 친구를 이제 등록을 해놓으면 그 친구들은 ID50로 쓸 수가 있어요. 그게 횟수 제한이 있다고는 하는데 잘 모르겠습니다. 아무튼 친구 티켓도 쓸 수가 있는데 친구들은 50% 할인이 돼요. 그래서 뭐 한국 노선이 100만 원 정도라고 한다면 60만 원대 정도에 올 수가 있게 됩니다. 그것도 되게 큰 장점인 것 같아요. 그리고 가족들, 직계 가족인 경우에는 2번까지 1년에 2번은 ID90 그 90% 할인 티켓을 쓸 수가 있고 2번을 다 썼다 하면은 50%로 무제한 쓸 수 있습니다. 그것도 엄청난 장점인 것 같아요. 그래도 저렴하게 올 수 있는 거니까 좋은 것 같습니다. 6번째
리브입니다. 휴가가 30일이 있어요. 1년에 30일을 주는데 한국 회사 대부분이 휴가를 쓸 때 좀 눈치를 봐야 되는 경우가 있잖아요. 그렇지 않은 회사들도 있지만 그런 회사가 많은데 여기는 내가 언제 휴가를 가든 어떻게 가든 아무도 눈치를 줄 사람도 없고 신경도 안 씁니다. 그게 아주 큰 장점이죠. 그리고 이 30일을 나눠서 쓸 수 있는데 상반기에 신청하는 게 열리고 또 하반기에 열리고 이럽니다. 근데 일단 내가 신청한 날에 무조건 나오진 않아요. 내가 신청을 했다고 해서 무조건 나오는 건 아니고 뭐 신청을 한 거에서 뭐 랜덤으로 그냥 내가 신청한 거 아무것도 못 받을 수도 있고 그냥 랜덤으로 회사에서 지정해준 날에 휴가를 가야 될 수도 있기는 해요. 그런데 장점은 저희가 라이브 리브라고 이미 나와 있는 로스터에서 예를 들어 내가 6월 로스터를 받았는데 뭐 6월에 13, 14일에 비행이 있는데 그걸 취소하고 비행을 날리고 휴가를 가고 싶다 하면은 그때 라이브 리브를 신청할 수가 있어요. 그거를 받을지 안 받을지는 모르는 거긴 하지만 대부분 많이 나오긴 하더라고요. 제가 신청했을 때 대부분 나왔습니다. 그래서 그렇게 이미 나와 있는 로스터에서 휴가를 신청을 할 수도 있어요. 그래서 그런 장점이 있습니다. 그리고 1년에 한 번 애뉴얼 리브 티켓이라고 공짜 티켓이 나와요. 이걸로 내가 어디를 가든 상관없습니다. 미국을 갈 수도 있고요. 캐나다를 갈 수도 있고 유럽을 갈 수도 있고 아무데나 갈 수 있습니다. 그게 장점이죠. 그리고 요거는 막 스탠바이 티켓 이런 게 아니라서 대부분 자리가 있습니다. 그래서 장점이죠. 한 번이 공짜표를 받는다. 장점입니다. 그리고 7번째 장점, 오프가 많습니다. 데이 오프가 많아요. 그래서 보통 적게 받았을 때는 8일, 그리고 많이 받으면 제가 이번 달에 데이 오프를 세보니까 진짜 운이 좋게 14개더라고요. 14일이 쉬는 날이에요. 온전한 쉬는 날. 진짜 엄청나잖아요? 그냥 한 달의 절반을 쉬고 그 중에 80시간을 비행을 하는 거예요. 근데 또 레이오버에 가면 또 레이오버에 가서 하루를 쉬잖아요. 그거 빼고도 14일을 쉬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이번 달이 최대로 많이 데이오프를 받은 달이에요. 보통 저는 항상 많이 받아봤자 뭐 쉬는 날을 10일 정도밖에 못 받았어가지고 항상 그게 불만이었단 말이에요. 왜 다른 친구들은 막 12일씩 받고 막 13일 받고 이러는데 왜 나는 항상 많이 받아봐야 10일이냐 막 이랬는데 이번에 진짜 운이 좋게 14일 데이오프를 받았습니다. 즐거워요. 아무튼 이렇게 좀 데이오프를 많이 준다라는 거 좀 큰 장점인 것 같아요. 다음, 이게 마지막이긴 한데 8번째, 다양한 인종과 진짜 다양한 문화권의 사람들과 일을 하게 되잖아요. 그래서 오는 장점이 있어요. 이게 장점이라고 해야 되나? 진짜 마이웨이가 됩니다. 그냥 별로 눈치도 안 보고 별로 신경을 많이 안 쓰게 돼요. 그리고 어차피 하루 보고 안 볼 사람들이니까 내가 별로 마음에 안 드는 친구가 있어도 크게 타격이 없습니다. 그냥 그런가 보다. 그냥 그러려니 하고 그냥 넘어가고 약간 이런 마인드가 잡히게 되는 게 장점인 것 같아요. 저는. 왜냐하면 제가 한국에 있었을 때는 약간 거절을 잘 못하고 좀 그런 거절하는 걸 힘들어 했는데 그래서 여기서 일하다 보니까 거절할 줄 알게 되고 또 필요할 때는 그래도 할 말을 할 수 있게 되는 그런 발전이 있었어요. 그런 게 좀 장점이지 않나 싶습니다. 그러니까 물론 너무 무례하게 말하진 않죠. 아무리 그래도 같이 일을 해야 되고 하는 거니까 무례하게 이야기하지 않지만 그래도 해야 할 말은 좀 할 수 있게 되고 그래서 정말 좋은 것 같습니다. 그래서 웬만한 일에는 별로 놀라지도 않고 타격감이 없어요. 좋은 건가? 좋은 거겠죠? 그래도 삶의 인생을 살아가면서 저는 쓸모없는 배움은 없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뭐 이것 또한 언젠가 뭐 도움이 되겠죠? 근데 저는 지금도 도움이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뭐 무례한 승객을 제가 많이 만나진 않았지만 무례한 승객을 만나도 그냥 그러려니 그리고 웬만하면 그 사람의 입장에서 아 이럴 수도 있겠구나 라고 이해를 해보려고 노력을 하는 편이고 그래서 별로 힘든 그런 일은 없는 것 같아요. 그렇게 힘든지 잘 모르겠어요. 그래서 그런 마인드를 갖게 된다는 거 그리고 되게 그 많은 인종과 일을 하다 보니까 그 나라 사람들의 특징을 좀 파악하게 되고
되게 이런 사람도 있구나, 이런 데이터베이스가 쌓이게 되는 것 같아요. 이런 나라 사람들은 이런 특징이 있고 이렇게 해줬을 때 좀 되게 좋아하는구나, 이런 거를 안 좋아하는구나, 이런 거에 대한 데이터베이스가 좀 생기는 것 같아서 장점이 아닐까요? 나중에 뭐 제가 퇴사를 하고 다른 데서 일을 하게 됐을 때도 좀 더 사람을 대하는데 성숙한 모습이 되어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아무튼 이렇게 장점을 이야기를 해봤고요. 또 장점이 뭐가 있을까요? 제가 지금 생각나는 장점은 이 정도인 것 같습니다. 그리고 제 개인적인 걸 수도 있는데 정말 좋은 사람들을 많이 만났어요. 여기서 제가 입사했을 때 한국인들이 되게 많이 입사를 했어요. 그래가지고 저희가 뭐 120명이 보통 이제 큰 배치에 120명 정도 있었는데 그 중에 10명 정도가 한국인이었어요. 되게 정말 많은 인원이죠. 보통 그런 거 같진 않아요. 좀 한국인이 아예 없을 때는 또 한두 명밖에 없기도 하고 막 이런데, 또 제가 딱 조이닝 했을 때에는 또 한국인이 되게 많았어가지고 되게 좋은 사람들, 좋은 언니들, 또 좋은 배치 친구들 많이 만났어서 또 그런 좋은 사람들이 생기는 것 같아요. 또 내 인생에 또 좋은 사람들이 더 들어오게 됐다. 그게 너무 장점인 것 같아요. 회사에 들어와서 좋은 사람들을 많이 만난 거, 그게 너무 좋은 것 같습니다. 네, 그렇습니다. 생각났어요. 그리고 제가 5월 달에 보너스를 받았어요. 보너스를 줍니다. 정말 큰 장점이에요. 이번에는 22주, 기본급에서 22주 보너스가 나왔어요. 그래서 이제 저희 기본급이 4,835 디람이잖아요. 그래서 이제 이코노미 승무원 기준으로 거의 한 900만 원 정도가 되는 보너스가 나왔습니다. 근데 이제 저는 입사를 6월 달에 했잖아요. 근데 이제 그 파이낸셜 그게 마무리되는 게 4월인가 5월이래요. 그래서 저는 그 900만 원을 다 받지는 못했고 700만 원 정도 받았어요. 한 달치 기본급 정도가 깎여서 저는 들어왔고, 근데 그게 어디예요? 그래도 700만 원 꽁돈이 들어온 거잖아요. 외쳐. 너무 행복했어요. 그래서 저는 5월 달에 그 보너스를 받고 굉장히 행복했습니다. 보너스 주는 회사가 짱이야. 내년에도 줘라. 내년엔 더 많이 줘라, 에미레. 제발 더 많이 줘라. 아무튼 여기까지가 제가 생각했을 때 에미레이트 항공의 장점이었습니다. 또 이제 일하면서 더 장점이 생기면 또 따로 영상을 찍어보든지 하겠습니다. 다음 편은 뭐겠어요? 장점이 나왔으면 뭐겠어요? 단점. 장점이 나왔으니 이제 단점 편을 찍어보겠습니다. 그러면 단점 편도 기대해주세요. 오늘은 여기까지 하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안녕. 오늘도 즐거운 하루